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의 최고액은 5만 원이고 그 화폐의 주인공은 신사임당이죠. 미국 달러 화폐의 최고액은 100달러입니다. 그 100달러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그 사람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헌법을 기초하였고 또 발명가로서도 피대침을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미국인들에게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것을 교훈해준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격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오늘 닥터옥 영어교실 제9화는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인들에게 준 그 격언은 살기 위해서 먹으세요. 먹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으세요. Eat, to live. 먹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Do not live to eat.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격언을 종합하여 말하기를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 eat to live. I do not live to eat.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떡만으로, bread alone. live on은 무엇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이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을 같이 연결해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이제 밀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디 갈란드라는 여성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인생은 단지 체리가 담겨있는 그릇에 불과해.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우리의 삶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Don't take it serious. 그리고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테리가 너무 많아. Life is too mysterious. 그러면서 그저 인생은 맛있는 체리가 담겨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그러니 그냥 열심히 살고 웃으면서 지내. 이런 내용입니다. Live and laugh at it all. 이러면서 끝납니다. 물론 인생이란 게 다 체리가 가득 담겨있는 그릇처럼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쓰기도 하고요. 또는 그와 정반대의 일이 생겼을 때도 쓰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나 오늘 승진했어. I got promoted today.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만일에 정반대로 나 오늘 말이야 직장에서 잘렸어. 그러면 I got fired today. 그러면서 life isn't just a bowl of cherries. 알고 보니 인생이 체리가 담겨있는 그릇이 아니었네. Life isn't just a bowl of cherries. 이런 말도 씁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는 미국의 어떤 그 격동기를 잘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스가 주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신선한 어떤 감동 또는 충격을 주었던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만나서 사랑했던 제니를 너무 혼자 사랑했는데 그 제니가 자기를 버리고 자꾸 떠나요. 방랑하고 다녀요. 하지만 그 여인을 끝까지 자기는 혼자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관을 잘 표현한 그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 문장은 어머니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에게 남겨줬던 말이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인생이란 것은 마치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s. Life is like 닮았다. 뭐와? A box of chocolates. 초콜릿 상자와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 너는 앞으로 어떤 초콜릿을 얻게 될지 몰라. 초콜릿 상자를 열어보면 여러 개의 피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뭘 하나 선택하겠죠? 근데 그 맛이 어떠한지는 먹어볼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너는 you never know, 절대 몰라. 무엇을? What you are gonna get. 네가 앞으로 얻게 될 것. 네가 초콜릿 상자에서 취하게 될 것을 모른다. 이 말은 인생에 적용시키면 네가 어떤 인생을 앞으로 살게 될 걸지 모르는 거야. 어떤 태도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이 너에게 올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인생관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시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시인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였을까요? 네, 그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은 쉬운 언어로 인생의 어떤 본질을 잘 표현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교훈하는 시를 많이 썼어요. 특별히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시가 뭐냐면요.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이때 woods는 나무 우드의 복수가 된 거거든요. 이때는 숲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숲가에 stop by는 잠깐 멈춰서서 언제? On a snowy evening. snow이라는 것은 눈 내리는 evening 저녁에. 그러니까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서서 잠시 멈춰서 이런 제목이에요. 그 시의 내용은 어느 겨울 눈이 소복히 내리고 있는 밤에 어느 농부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어느 숲에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그 숲에 수북히 쌓이고 있는 눈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자기에게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 평안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숲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나도 죽으면 저와 같이 숲에, 고요한 숲과 같이 정막 속에서 살게 되겠지. 그곳은 참 편안해 보이고 안전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잠시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타고 있던 조랑발 목에 걸려있는 방울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그 시인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맞아. 저 숲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있어. 아름답지만 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아직 여전히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또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있잖아 하면서 그 숲을 통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예요. 마지막 그 연이 이렇게 끝납니다.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이걸 은율적으로 보면요. 각 라인마다 줄마다 맨 끝 소리가 운을 이루죠. 첫 번째 줄에서 deep, 두 번째 줄에는
keep, 세 번째 줄에는 sleep, 네 번째 줄에도 sleep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은율에 대해서 아름답게 들려오죠. 내용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 숲은 굉장히 lovely, 아름답고 dark, 어둡고 그리고 deep, 깊은 안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I have promises to keep. 그런데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잖아. 내 자신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 자기 어떤 책임감이 연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and miles to go. 내가 더 가야 할 길들이 더 있잖아. 뭐 하기 전에. Before I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이때 잠들다는 것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기 이전에 내가 가야 될 길들이 아직도 더 남아있잖아. 그와 같은 내용이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잘 교훈해주는 그런 시로서 많은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시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을 살지만 영원한 것을 얻어라. 그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으로 귀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때 whoever는 누구든지, ever란 말은 든지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whatever, 어디에든지, wherever 이렇게 표현하죠. believes in him, 이때의 힘은 그분,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shall not, 뭐뭐 하지 않을 것입니다. perish란 말은 멸망하다, 소멸하다 이 말이에요. shall not perish,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but have eternal life, 갖게 됩니다. 뭐를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닥터 옥 영어교실의 제9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